빈 살만 왕세자가 국제사회에서 논쟁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에 온 거 지금 장안의 화제거든요. 네. 이게 워낙 지금 우리 경제가 내수, 뭐 수출 다 어려우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옴시티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하고 실제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이제 서울 면적의 44배나 되고 금액이 한 66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30년에 완공이 되는데 일단 지금 1차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2025년까지인데 그 주변에 이제 뭐 이제 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공사, 뭐 터널도 뚫고, 그러니까 이 일직선 도시예요. 이 굉장히 긴 도시인데 이 양쪽에 그 폭은 좀 좁지만 이 긴 도시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철도를 까는 것 같아요. 고속철 같은 거 깔아가지고. 상상이 좀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던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도시인데, 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100% 신재생 에너지로 다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에 이미 삼성물산하고 그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터널 공사 수주를 한 2조 원짜리 하나 따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사가 돼서 25년에 완공이 될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되겠냐, 너무 좀 촉박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또 과제가 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예전에 또 사우디에서 수출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이 거대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요. 또 뭐 인건비, 또 원자재비가 어떻게 될지 변수가 몰라요. 많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중국하고 유럽하고도 수주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저가 수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돈을 못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건 좋은데 실익도 한번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도 400개 객실을 예약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재계를 만난다는 거는 네. 또 우리 기업의 기술력도 또 그만큼 필요하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하는 거에 이제 가장 큰 게 어차피 주택이나 이런 건설인데 한국은 뭐 주택 건설의 또 세계적인 강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그 두바이 쪽인가요? 아마 그쪽에도 그 우리 삼성물산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건물 하나 지어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상징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과 이제 건설 쪽에 협력할 게 많고 또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또 특히 수소 강국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소 쪽과 관련해서도 아마 MOU를 맺은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우디랑 아마 협력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사우디 왕세자가 이 게임뿐만 아니라 뭐 K 컨텐츠, 뭐 K-팝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좀 채워 넣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 쪽에.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우리나라 약했는데 지금은 뭐 BTS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사실 많죠. 드라마까지. 그래서 컨텐츠 강국이 또 되다 보니까 이쪽하고도 협력을 좀 계속 길을 트면서 사우디가 어쨌든 한국의 기업들의 어떤 이런 기술들을 좀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이게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냐 아니면 그 상당히 그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일단 이제 이게 665조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한번 그 MOU 같은 것도 지금 맺으면 이게 기간은 길긴 길지만 조 단위가 최소한 넘어가고요. 이제 보통 이번에 수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한 그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제 매출이라든가 또 지금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만 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좀 시장을 열어주고는 있지만 중국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사우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그러면 당연히 GDP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절대 사우디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로는 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서 뭐 미스터 에브리띵 뭐 이렇게도 불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왕세자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의견을 딱 이렇게 모으면 사업이 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우디의 또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뭐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을 또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지만 예. 속도는 되게 빠르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그동안에 이제 그 너무나 원유 의존도의 이 경제를 어쨌든 한번 체제를 확 바꿔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주택이라든가 이 도시 자체도 지금 사실 네옴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3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도시가 하나는 트로제나라는 그 도시가 뭐냐면 산업 예. 관광 이 산악 지역에다가 예. 관광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거기 하나 더 있고 또 하나가 바다 위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나머지 2개는 관광 산업. 이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로 사우디 경제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좀 그 체질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조 원짜리, 12조 원짜리 원전 사업도 걸려 있다면서요? 예, 그 정부가 사실 지금 이번에 좀 아쉽게 폴란드에서는 좀 미국에 좀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좀 못 따냈는데 지금 사우디 원전이 12조 정도 되는데 이게 러시아 국영 기업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따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또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바카라 원전 한번 수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도 이렇게 좀 원전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한 것 같은데 관건은 러시아를 좀 이겨야 되고 요게 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요즘에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할 때 이게 그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IAEA라 그래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요 이 제도가 하나 있는 게 사우디나 이제 이란 같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미신고 원전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는 미국의 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IAEA의 이런 권한을 만약에 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예. 사우디가 그냥 우리는 그러고 싫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감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거부를 해버리면 러시아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줘야, 그러니까 사우디에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좀 잘 풀어줘야 아마 수주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수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 그 재계와의 만남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수주전을 따면 뭐 제2의 중동 붐이다 이런 현상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정말 이게 금액이 뭐 이 6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거든요. 이 그렇죠. 사업 규모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총수들이 여기에 당연히 집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한국과 사우디가 뭐 투자 포럼을 해서 뭐 각종 MOU를 이제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면 뭐 철도도 있고 사실 화학 쪽도 있고 아, 예. 그 다음에 수소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포럼을 개최해서 사우디랑 이제 굉장히 좋은 또 협력 관계를 좀 그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경제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 갔다가 곧바로 우리나라에 오고 네. 일정도 원래 일정보다 한국 좀 빨리 가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안 올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온다고 했는데 네. 한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한국은 안 오고 일본만 간다. 아,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했었죠, 이 기업들이.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이제 그 일본도 가지만 어쨌든 한국을 거쳐서 간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예. 뭐 물론 이제 하루라서 너무 좀 짧은 건 아쉽지만 네. 어쨌든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이제 오늘 미팅을 하게 되고 아마 이제 미팅 결과들이 또 나오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한번 주목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